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저희 준비해놓고 있고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통장 신규 판매를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고신용자 신규 대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연말까지 고신용 신용대출과 직장인 사익돌 대출,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까지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이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은 막지 않기로 했지만 일일 신청 수량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며 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추가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죠. 미국에서는 이미 부스터샷이 시작이 됐는데 FDA 미 식약품의약국이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접종 완료율을 기록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시노팜 백신 접종자를 화이자 추가 접종 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는데 접종 후의 통증은 백신 2차 때와 비슷하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접종 사례를 검토한 후에 오는 12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추가 접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가오는 11월 9일 이후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 청장은 오는 25일까지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난 시기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27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3,980만여 명을 넘어섰고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2,85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 흐리겠고요. 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강원과 충북에는 이미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등 서쪽 지역도 아침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30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동풍과 함께 최고 7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오늘 하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절기에 걸맞게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늘해졌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은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이죠. 네, 먼저 든든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아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뭔가 해체 작업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건물 철거를 하네. 현장인 것 같죠. 재해를 입어가지고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무너지고. 어제도 저런 기사 뉴스에서 나오던데. 폭탄. 근데 거기다 시한폭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테러 위협인가? 그러니까 행복한 아침인데 테러는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야. 퀴즈부터. 너무 뭐가 건조해졌잖아요. 네. 뭐가 피부 무너지고? 장벽이 뭐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피부 장벽? 야. 글쎄, 그걸까요? 가을 안티에이징 아니에요 혹시? 야, 근데 어렵다, 오늘은. 네, 내 몸이 무너진다. 자, 2차.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초에 3명, 7초에 1명.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상한 게. 이것도 어려운데. 10초에 3명이면 3명이고 7초에 1명이면 1명이지. 10초에 3명, 7초에 1명. 왜 2개가 나오냐고, 뭐죠? 이게. 도무지 모르겠는데 10초에 야, 3명. 이거 뭐지? 근데 굉장히 많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1분이면 6명 아니에요. 오. 자, 아직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힌트입니다. 네, 마지막 힌트는 시청자의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던 4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갈증이 심해져서 물을 자주 마시다 보니 화장실 가는 횟수는 늘고 반대로 체중은 줄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런 증상으로 이것 진단을 받았던 터라 걱정이 큰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이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자, 물을 많이 마시고 갈증이 심해진다. 갈증이 갈증? 났다? 네. 갈증이면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은 참 좀 그러네. 이상해요. 원래 제가 잘 맞췄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오늘 뭐예요, 주제가?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몸속의 시한폭탄, 당뇨를 잡아라. 당뇨. 당뇨였어요. 당뇨예요. 맞습니다. 네. 아, 몸속에 시한폭탄 이러면은 뭔가 몸속에 터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당뇨가 그렇더라고요. 식단 관리해야 되죠. 평생 약 먹어야 되죠. 네.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당뇨가. 그렇죠. 일단 뭐 당뇨가 시작이 되면은 막 정말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한 시간도 빼지 않고 식단 관리부터 몸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폭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뇨 예방법에 대한 비법 요것도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뇨를 일단 폭탄에 비유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고 누구에게나 내 몸에서 팍 터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 네.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0초에 3명씩 당뇨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30년 되면 성인 3명,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요, 30세 이상 성인으로 치면은 약 한 12%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초에 3명씩 당뇨병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당뇨병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렇죠. 걱정인데 네. 자, 당뇨 때문에 고민인 분부터 만나고 와서 이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무려 8.5%가 당뇨병 환자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서 국민병으로 인식돼 100세 시대의 걸림돌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된 당뇨병. 당뇨가 오래된 경우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당뇨의 합병증에 의해서 혈관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피부 괴사라든지 절단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당뇨병.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멀리서 봐도 한 발 한 발이 힘겨워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는데요. 내딛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이면서도 무거워 보입니다. 별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하루에도 몇 군데 댕겨요 병원을. 걷는 것이 힘겨워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병원에 다녀야 하는 주부. 최근엔 체중까지 늘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버거워졌습니다. 5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등산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집에 도착 후 옷을 벗는데 그녀의 속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내가 수술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늘어난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5년 전에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도 했어요. 허리도 수술하고, 요 오른쪽 여기요, 요 부분에 했는데. 일상생활을 하던 중 낙상을 하게 돼서 허리까지 수술하게 됐는데요. 아이고, 내한테는 효자지. 이렇게 무거운 몸과 늘어난 체중 때문에 하중을 덜기 위해 생각해낸 그녀만의 청소 비법.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걸까요? 다 아무래도 당뇨 때문에 온갖 병 다 오고 하니까, 합병증 오니까 심장이 부중맥이잖아요. 여기 이제 스텝만 안 봐가지 약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고 이제 또 갑상선 생겼지, 또 저기 혈압도 같이 생겼지, 뭐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천식이 있지요. 여러 가지 병이 생기더라고요. 당뇨 생기면서 한꺼번에 막 이것저것 다 생기니까. 주부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최근엔 자신의 삶 자체가 당뇨병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현실이 견디기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혈당 수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아이고, 공복 혈당임에도 무려 255나 나왔습니다. 그려? 혈당 체크 후 약부터 찾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한 번에 먹어야 하는데요. 당뇨병뿐만 아니라 합병증에도 먹어야 하는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 종류에 따라서 다 먹으니까 한 20가지 되지요. 알이 한 20알 돼요. 15년 전 당뇨병 진단 이후 합병증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안 아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녀는 온몸이 종합병원 수준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설상가상으로 또 아픈 부위가 늘어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치아. 음식을 먹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치아의 상태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당뇨 때문에 이가 싹 우수수 얼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빠져버렸어요. 어금니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최근 앞니까지 총 15개 치아를 상실하면서 임플란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건강 상태,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유 좋다. 구부려 볼게요. 그래, 운동도 잘하셨고 위로 힘껏. 당뇨병 진단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자주 생기면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부는 늘어난 체중과 합병증으로 인해 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골다공증. 검사 결과는 허리와 고관절 등 골밀도 상태가 정상 이하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절단이라든지 실명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또한 당뇨의 합병증인 신경병증이 생길 경우 근력 약화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또 다른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의 잦은 골절,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 당뇨병. 여러분들은 당뇨병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당뇨를 앓게 되면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아이고,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당뇨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몸속에 시한폭탄이 많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뇨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충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당뇨병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부터 소화돼서 흡수되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부터 포도당으로 변화된 여러 가지의 이 에너지 성분들이 내 몸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죠. 당뇨라는 말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슐린의 그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되는 것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이 인슐린이 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당뇨병 걸리면은요, 굉장히 화장실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화장실을 수시로 가서 수시로 소변을 보시는데 좀 미진하게 보신대요. 그것도 당뇨병의 하나 일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당뇨병의 우리 3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다뇨, 다식인데요. 우리 혈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결국 다 소변으로 일단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허기가 지죠. 그래갖고 다식하게 되는 거고, 이게 포도당이 나갈 때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꼭 수분을 머금고 같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갈증이 있으니까 자꾸 마시게 되죠. 그래서 다음하게 되는 거고, 많이 마셨으니 어떻겠어요? 화장실 자주 또 자꾸 가죠.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화장실 자꾸 가고 소변이 마렵고 다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건데 당뇨병을 유발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계에서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데요. 만약에 부모님 두 분 다 당뇨병이라면 그 자녀가 당뇨병일 확률은 30% 정도 되고요. 두 분 중 한 분만 당뇨병이라면 15% 정도 되겠죠. 두 분 다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나의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충분히 당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당뇨는 우리 현대인의 이 만성적인, 그러니까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격이 되는데, 예전 우리 임금님들도 당뇨를 많이 앓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대왕님이죠. 세종실록에 보면 당뇨, 그러니까 예전 진단명으로는 소갈이라고 합니다. 소갈병을 앓아서 하루에 물을 한 동이 이상 마시게 되고 눈이 나빠져서 내가 정사를 살필 수가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세종대왕님께서는 이 소갈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대로 보면 예전에는 국왕님들이 이제 많이 드시고 또 고기 같은 걸 많이 드시고 운동성이 적잖아요. 현대인이 딱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맞아요. 요즘에 많아지게 된 계기가 네. 먹는 건 좋아졌는데 운동을 그만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당뇨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이 먼저 당뇨 폭탄 제거법 이러셨어요. 네. 그렇죠. 바로 시한폭탄이 떠지면은 바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는. 네. 아까 애초에 시한폭탄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도 바로 네. 그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깐깐한 장 교수가 이 시한폭탄 내 몸에서 터지기 전에 이 당뇨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 준비되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당뇨 진단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먼저 그것부터 따져봐야겠죠. 일단은 공복 시에 내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 정도 굶고 가만히 있다가 딱 혈당을 쟀는데 125가 넘었다. 그러면 일단 당뇨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아마 진단들 해보신 분들 있겠는데요. 이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이 설탕물을 드립니다. 75g의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보고 그것이 만약에 200이 넘는다면 정확하게 당뇨가 진단이 되죠. 그런데 간편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이 식후 2시간 혈당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이 넘어도 역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이 병원에서 피검사로 해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6.5% 이상으로 나오면 역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변 색깔이 변한다든지 눈동자 색깔이 변하는 것과 같은 증상들을 눈에 알 수가 있지만 이 당뇨는 외부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 없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확 다가오니까 이게 진짜 폭탄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당뇨를 알아챌 수 있는 신호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신호를 알아야 폭탄을 제거하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당뇨 폭탄 제거법 첫 번째는 바로 당뇨를 의심하라입니다. 의심하라. 네. 뭐 자꾸 목이 마르고 네. 허기지고 또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다면은 이건 역시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도 당뇨를 빨리빨리 의심해야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우리 출연진들한테 손 사진 한번 보내달라고 한 게 있지 않나요? 찍어달라고. 네. 왜 그런가 궁금하셨죠? 네. 사실 이 경험적으로 이 손만 봐도요, 이 사람이 당뇨겠다 싶은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손 사진 한번 쫙 봐볼까요?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1, 2, 3, 4번 있죠? 네, 네. 네. 자기 손들이 다 있죠, 여기에. 네. 있네요. 이 중에 보면 당뇨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손은 어디 있죠?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손인데? 혹시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저 왠지 3번이 좀 더 허연 것 같아요, 저거에. 저거는 그쵸? 사진 찍은 그 조명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저 3번이 혹시 내 거 아닌가?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저거 이 중에서. 봐서 다 손인데. 네. 이 중에서 좀 당뇨가 의심되는 분들은요. 자, 2번하고 4번이요. 아, 2번하고 2번, 4번이요? 4번. 누군가요? 2번은 저예요. 저고. 2번은 저예요. 당뇨 정말? 네.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저도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세요. 저를 딱 고르셔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아요. 또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손 중에서도요, 이 손톱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손톱. 약지 손톱에 보면 누구나 손톱에 이렇게 반월상이 있는데 네. 이 반월상이 아예 안 보여요. 아, 맞아요. 안 보여요. 네. 그러네. 우리 장인 아나운서 이제 손톱이 조금 손이 안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사진상 네. 네, 반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약지로 흐르는 경락이 수소양 3초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락이 이 약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팔뚝을 타고 올라왔다가 목에서 두 갈래로 분지를 해요. 하나는 머리로 가고 하나는 복부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을 관장하는 우리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경락인데 여기에 반월상이 안 보이면 아 여기가 좀 약하구나. 췌장의 기능이 타고나기 좀 약하게 타고났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당뇨가 또 많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한데요. 결과가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앞으로 누구 손 보면 그거부터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손톱부터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 당뇨하면 또 역시 췌장 빠질 수가 없죠. 이 췌장은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노화는 결국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당뇨병의 발병률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면 당뇨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췌장 기능이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도 살펴보면은 30세 이상만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7명 중 1명 정도만 당뇨병 환자인데요. 이게 65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면 당뇨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당뇨 이러는데 당뇨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당뇨는 기전에 따라서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징적이게도 제1형 당뇨는 거의 없어요.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2%도 미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제1형 당뇨가 뭐냐? 1형 당뇨는 췌장세포에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1형 당뇨고 유전적인 소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2형 당뇨,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98%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내 몸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있는데요. 한국인의 당뇨병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고 비만이나 노화 같은 것들이 이 제2형 당뇨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전적인 경우라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방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겠네요. 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항상 정상 혈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 공복 혈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챙기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공복 혈당 기준으로 봐서는 100에서 125 사이 정도로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복 혈당이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당뇨 기준에 미치지는 않았을 때를 바로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당능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내당능 장애는 밥 먹고 나서 굉장히 유난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재면은
140에서 199 정도 사이에 속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내당능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 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두 가지를 합쳐서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 30세 이상 성인 우리 4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뇨 전 단계가 우리들은 또 당뇨를 고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때는 운동하고요. 식사 조절만 잘해 주셔도요. 당뇨 예방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이때는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체중을요 한 7% 정도만 빼주고요. 네. 하루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만, 많이도 아닙니다.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면 제2형 당뇨에 걸릴 발병률이 58%나 감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운동하고 식이 조절 엄청 중요한 네. 네. 제가 3, 4년 전쯤인가 건강검진 했더니 당뇨 전 단계 조심해야 돼요. 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현미밥 먹고 검도 그때 시작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다음부터 운동. 당뇨 이렇게 수치가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흰 쌀밥보다 저 현미 먹으니까 좀 괜찮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딱 근데- 오늘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네. 중요한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은 애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7초에 1명씩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당뇨병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도 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이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는데 확진자 5명 중 1명, 그러니까 20%가 당뇨병 환자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를 앓고 계시는 코로나 환자들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 중증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당뇨 그러면요 이게 생각나요. 합병증. 맞아요. 그렇죠. 당뇨병이 합병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 그러면 혈관이 많이 분포한 것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당뇨를 제거하는 폭탄 제거법 두 번째가 바로 이 합병증을 주의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 합병증 중 대부분은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지만 혈관성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50%는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하면 사실 당뇨발을 빼놓을 수가 그건 없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당뇨발. 매년 우리나라에서 2,000명 이상이 이 네. 당뇨병성이 족부병증으로 다리를 절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지절단 1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당뇨병성 족부병증입니다. 네, 당뇨 무서운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알면 알수록 더 무섭고요. 맞아요. 정말 이거 대비해야 되고 뭔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폭탄 마지막 제거법은요.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라입니다. 네. 네. 당뇨의 경우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이 음식 그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섭취하신 이후에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당뇨병에 관해서도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잡아줄 식단과 운동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보통 당뇨에 걸린 분들은 뚱뚱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마른 체형이니까 발병 위험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마른 당뇨라는 말을 제가 있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네. X. 네. X. 야, 이거, X 그래, X. 네. 퀴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시게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당뇨병 중에 비만인 사람은 53.2%, 뭐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46.8%는 비만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마른 당뇨가 많은 이유는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췌장도 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거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살이 많이 빠지셔서 병원에 갔다가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흰 쌀밥에 김치가 있어야 밥을 드셨는데 혹시 그런 식단이 영향을 끼쳤을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당연히 확실하지. 끼치죠. 흰쌀밥 네, 끼치. 맞아요. 현미밥 먹어야 된다 현미밥 방금 말했잖아요. 드셔야 됩니다. 네. 역시 예리들 하십니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한식,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을 먹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한식에 좀 이 허점이 있어요. 굉장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많고 그리고 또 짠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도당이 과잉되게 섭취되게 만들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현미밥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법을 또 장민욱 교수님이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운동법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함께 하나요? 제가 나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운동법은요. 2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가요, 저도.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하시죠. 야. 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양쪽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간단하게 딱 옆에를 잡아주시고 잡아요? 쭉 들어 올리는 형식으로 네,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척추가 쭉쭉 펴질 수가 있고 네, 팔의 근력도 어느 정도 뽑아질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상태로 약 15초 정도 버텨주시는 정도가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네, 좋습니다. 버텨야 자, 되는 천천히 거죠?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요. 네. 손에 다시 한번 힘 좀 빼보시고. 야. 자, 다시 한 번만 올려볼까요? 천천히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가 가늘어지니까요. 네. 이 팔에 하중을 두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벌써 차 박사님하고 이보 선생님 전부 다 네, 자세가 아주 굉장히 굳어지고 좋아졌는데요. 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2번째 운동은 제자리에 앉아서 자전거 타기죠. 제자리에? 자전거 하면 또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 네. 이렇게 꼿꼿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네. 제자리에서 네, 다리를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복근에 힘이 들어가네. 맞습니다. 오. 이 운동법은 다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네.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골반 내 부분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허리를 꼿꼿이 세워줄 수 있는 네, 척추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들어. 힘들어요. 잠깐 네, 했는데 좋습니다. 엄청 힘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2가지 운동법이죠. 네. 네, 첫 번째로 쭉 허리를 쭉 펴줘서 펴주고. 자세를 잘 맞춰주는 네. 운동법이 첫 번째고요. 네, 이렇게 해서 15초에서 길게는 한 30초 정도 버텨주시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2팔로 물구나무 선다라는 느낌으로 네,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 자전거 타기 자전거 운동법도 네. 이건 자전거도 아니고 자전거 그죠? 아, 그런가요? 오리보트 같아요, 오리보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오리보트 한번 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음악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오리보트 한번 타볼까요? 한가지 놀러 온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골반 안쪽의 근육 굉장히 많이. 예, 완전히 막 네, 맞습니다.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었어요. 야. 네, 요 운동을 식후에 조금씩만 해주셔도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우 좋으네요, 요거. 네, 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식사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조금이라도 네. 왔다 갔다 걸으시면 맞아요. 네. 그나마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친절한 모코치께서는 오늘 왜 갑자기 또 의상을 어떤가요? 아니, 제 제품에 그거 안 보이세요? 네. 근데 지금 저 든 책이 보니까 네. 한자로 써 있는데. 저 동의보감. 동의보감 아니에요? 동의보감. 야. 아니, 그러면 허준 선생님? 이야. 요즘보다 이게 대단합니다. 남들은 지금 네. 시험 보러 가는 학생 같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오늘 운동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참 이런 옷을 입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스태퍼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 진짜 오늘 여러분들 당뇨 예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의보감을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 또 허준 선생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당뇨일 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주스를 제가 준비를 아, 해왔거든요. 그래요? 어떤 아니, 근데 주스예요? 마음 놓고 어떻게 당뇨 환자가 그러니까. 주스를 마셔요? 그치. 저희 아버지가 못 먹게 돼 있는데. 가장 못 먹는 주스거든요. 그쵸. 너무 달고 네. 그래서. 당뇨일 때도 주스 마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름하여
적당 주스입니다. 적당히요? 적당히 들어있다. 당이 적다 해가지고 적당 주스입니다. 네. 아니, 느낌에는 적당히 만들 것 같아요. 당이 적당하다. 이름이 귀여운 적당 아우, 주스인데 좋으네. 알았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제 좀 내려와도 될까요? 내려와. 네,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아유, 얼른 내려오세요. 저 옷이 어울리네. 그러니까. 네. 아유, 힘든데 언제 내려오나 했어요. 빨리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비트랑 당근을 이용한 적당 주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 그러면은요, 혈관 청소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 같은 것들을 싹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혈당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른 채소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트 쪽이 베타인의 함량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세포와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을 또 깨끗이 청소시켜주고 또 이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트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삶아 주셔야 됩니다. 비트도 한번 삶아 주시고 그다음에 당근도 제가 삶아서 같이 준비를 했어요. 삶아서 해야지 당근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향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는데 한번 삶아서 비트랑 같이 갈았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비트랑 당근을 준비했고요. 이때 대부분은 이제 우유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저희는 당뇨 예방이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가당 두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유보다는 두유가 훨씬 낫고 네. 또 오늘 당근을 준비한 이유는 당근을 먹게 되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당근이 막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근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 영혼의 동반자죠. 믹서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영혼의 동반자. 자, 비트랑 당근을 네. 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유도 같이 적당량을 넣어주세요. 네. 우유가 아니라 두유입니다. 두유입니다. 네. 무가당 두유겠죠? 네. 적당 중요한 주스를 게 만들려고 적당량 무가당. 넣어요. 무가당. 무가당입니다. 그 중요해요. 아니면 뭐 집에서 콩 삶아서 콩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한번 좀 갈아볼게요. 영혼의 동반자. 네. 영혼의 동반자. 잘 갈려. 네. 아주 잘 갈렸네요. 이게 비트랑 당근이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이 참 예뻐요. 네. 참 예뻐요. 갈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마셔야겠죠. 마셔야죠. 제가 맛을 한번 봐볼게요. 네. 우리 주는 거 아니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참. 맛도 좋습니다. 예, 네. 맛도 좋아요. 객관적이지 않지 않아? 우리가 먹어봐야 되는 아니, 건데. 혼자 적당량 만들어가지고 적당량 먹어. 느닷없이 본인이 이렇게 뭐 붓지도 않고. 이거 맛있다, 객관적이지 그래서. 않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제 주관으로는 아주 맛이 있거든요. 맛이 괜찮습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운동하러 가야죠. 운동하러 가야죠. 또 들고. 운동하러 가야죠. 매일매일 좀 덜 달게 드시고 운동 많이 해주면 당뇨 예방 되거든요. 네. 저 또 두루마기도 걸쳤겠다. 사급톤 한번 해볼까요? 그쵸. 저 달달한 당뇨잖아요. 네. 당뇨 내 이놈 물러거라. 야. 알았어요. 우리 맛은 보지 못했지만 적당 주스 인정합니까? 그쵸. 인정합니다. 인정? 네, 네. 이 정도면 인정. 예. 네. 일로 오세요. 이제 도포 먹고. 완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본 선생님인데 네. 당뇨를 잡아라 이본 선생님 세계로 가는 장수 법사. 오, 우리 지난주부터 그죠? 우리도 세계로 가야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읽으면 너무 좋아요. 아니 저절로 뭔가 몸을 이 움직이게 음악만 하는. 나오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오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체? 오늘은요, 바로 이곳으로 갑니다. 네. 네. 우리 떠날 곳이 바로 장수식단으로 아주 유명한 동양의 하와이, 오키나와 갑니다.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갑니다. 여기 네. 에메랄드 빛바다, 따뜻한 이쁘죠. 뷰. 근데 네. 저긴 옛날부터 장수촌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르신들도 막
90대에 다들 나가서 막 일하시고 맞아요. 네네. 80대에 차 타와야 되고. 걸그룹도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오키나와에 네. 그 장수 할머니 분들로 구성이 된 네. 걸그룹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재밌는 게 이 평균 평균 연령이 네. 84세. 아, 이분들이요? 맞아요. 이분들이죠. 대단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정하시고 네. 보시면 활기가 넘치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진짜로 실제로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 연령이 남성이 76.67세고요. 여성이 84.47세니까 정말 많고요. 네. 또 암이나 심장 질환이나 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일본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이 학자들이 무려 25년에 걸쳐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 장수 비결들을 살펴봐서 네. 결론을 낸 게 있거든요. 뭐예요? 일단은 이 고령자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시사철 조금 따뜻한 기후를 예.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 보람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들이 예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 자체가 이 장수에 좀 더 부합하는 식생활 습관을 갖고 아니, 있다. 근데 보니까 이 나라, 저기 오키나와 저기도 여자가 8년을 더 사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오래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아니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 갔더니요. 오키나와 음식들은 정말 재료가요. 정말 신선해요. 그리고 조리법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재료의 맛을 완전히 살렸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식 장수밥상은요. 한마디로 고단해 스타일입니다. 고단해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이. 만들고 나면 고단하다는 아니에요. 얘기죠. 이게. 높을 고에 네. 단백질의 단, 그다음에 바다의 해. 그래서 굉장히 오키나와 식단 자체가 고단해가 아주 신선한 해물과 함께 아주 고단백의 음식으로 먹는다는 건데요. 바다내 아주 물씬 풍기는 오키나와 식단을 제가 아주 맛있게 예. 장수밥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적당 주스의 고단해. 고단해. 자, 그럼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 시작합니다. 네,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 오키나와식 어떤 게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네, 오키나와식 제가 오늘 뭘까요? 준비한 그 네. 오키나와 장수밥상의 재료는요, 딱 이겁니다. 검은콩 두부, 그다음에 닭가슴살, 네. 그리고 미역. 와. 굉장히 신선하겠죠. 아, 뭐, 네. 뭐 건강식이라는 느낌이 확 나는데. 저 확 들죠. 네. 제가 오늘은요, 지금 일단 검은콩과 닭가슴살을 이용을 해서 검은콩 두부찜을 하려고 합니다. 오, 네. 검은콩 두부찜. 네, 거기에 닭가슴살을 좀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있겠지요. 네. 이게 뭐 굽거나 그런 네. 게 아니라 아니요, 찜인 찜입니다. 거예요? 오. 왜냐하면 오키나와 밥상은요, 조리법이 굉장히 최소화되기 때문에 재료의 맛을 완전히 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이렇게 오키나와 밥상의 아주 주요 식단 중에 하나인 네. 두부를 준비했는데 오키나와 가니까 두부 반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오늘 당뇨에 좋다는 이렇게 검은콩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검은콩 안에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췌장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인 것 같아서 이렇게 검은콩 준비를 했고요. 이 검은콩은요, 검은콩 두부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찜기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썰어볼게요. 네. 한 사방 한 5cm에서 두께는 한 1cm가량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두부가 촉촉하게 잘 익혀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니,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흰 두부가 아닌데도. 네. 훨씬 더 맛있어 보이죠? 고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두부를 먼저 올려놔 주세요. 요 안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바로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은 뭐 우리가 정말 많이들 닭가슴살 드시잖아요. 네.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이다가 지방도 약간 적어서 굉장히 아주 많이들 쓰시는데 이 닭가슴살은 하얀색 이 피막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네. 제가 지금 거뭇거뭇한 거는 요거 검은콩 두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렇게 썰어주시는데 어떻게 써냐? 검은콩과 비슷하게 썰되 면적을 좀 넓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두께감도 한 1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닭가슴살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좀 그 비린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 닭 비린내. 이렇게 됐으면 닭가슴살은도요 연육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부드럽게 빨리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줘요. 아. 칼 뒷부분으로 그죠? 하는. 네, 칼등으로. 팔 등으로 앞으로 하면 다 으깨져요. 팔 등으로 이렇게 해서 연육을 시켜주세요. 북어 두드리듯이. 네. 그 다음에는요, 요거 제가 그릇에다 좀 담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연육을 좀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좀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재료 준비나 손질부터 굉장히 간단해죠. 네. 자, 그랬으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찌나보다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기다가 밑간을 해야 돼요. 어떤 밑간을 하냐 하면 우리가 소금으로 밑간을 하면은 이 오키나와식 장수식단의 특징이 고단백과 저염이거든요. 네. 저염으로 하려면은 발효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우리나라 국간장이 좋습니다. 이게 염도도 좀 낮거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미리 약간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밑간도 되면서 간 맞춤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두부에도 하시는 두부에도 거예요? 같이 해요. 오. 네, 이렇게.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네요. 네, 아주 조금씩. 살짝만. 네. 왜냐하면 저염으로 드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두부의 향과 그다음에 닭가슴살이 갖고 있는 영양을 다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밑간을 해놨으면 이제 담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특징이 뭐냐면 우와. 재료의 맛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네. 재료의 맛을 살리려면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거는 별로예요. 그렇죠? 쪄야 그렇기 때문에 되는 우리가 거죠. 하는 건 바로 쪄야 되거든요. 이것뿐이 아니고 저 삼겹살도 그렇고 이렇게 찌는 게 더 영양분 흡수가 빠르죠. 일단은 그 삼겹살 같은 걸 우리가 구워 먹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에 기름들이 이렇게 지글지글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삶거나 데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속에 필요 없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 나와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리법을 드실 때에도 가능한 이렇게 삶거나 데쳐 드시는 것도 좋은 이제 나쁜 걸 제거하는 조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소고기도 수육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소고기는 뭐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자, 근데 우리가 그 찜기에 넣는 조리법 중에서요, 이렇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두부 한 켜, 닭가슴살 한 켜 이렇게 놓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 두부에 들어있는 그 성분 영양들이 닭가슴살에 또 스며들고 닭가슴살에 있는 영양분이 또 두부에도 또 스며들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영양이 분포가 되거든요. 두부 샌드위치네. 그렇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보은 선생님은 절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다 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구성으로 보면은 단백질의 퍼레이드. 네. 그러네. 닭가슴살에 두부까지. 이렇게 해서 찜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찜기가 만약에 없으면 어머님들 왜 산발이 있잖아요. 네네. 산발이에다가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산발이에다가 면보 하나 깨끗하게 깔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냥 바로 김이 오른 찜기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김이 올라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예전에는 진짜 쉽네요, 이거. 골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만두집이 이렇게 그쵸, 많아. 그쵸. 그래서 그 만두집에서 찐 거 이렇게 싹 올리면 요 계절이나 겨울 김이 촥 올라오죠. 맞아.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쪄주면 되는데 네. 얼마나 찌냐 하면 사실 두부는요 한 5분만 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닭가슴살이 있잖아요. 네. 닭가슴살까지 같이 쪄야 되니까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뜨거운 김에 의해서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찔게요. 네. 닭가슴살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의 함량이 또 가장 적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적다 보니까 좀 퍽퍽해요. 네. 그럼 저렇게 찌게 되면은 저 습기를 좀 얘가 빨아 먹잖아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 이렇게 쩔어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리법 중에 하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검은콩 두부와 닭가슴살 그다음에 또 하나 신선한 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역볶음을 한번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미역은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국만 끓여 잡수시잖아요. 아니면 네. 무침, 아니면 냉국. 저는요, 오늘 미역을요, 홍합과 함께 볶을 거예요. 근데 미역을 찬물에다가 부드럽게 바락바락 씻어서 이렇게 불려 놓으시고요. 요거를 잘게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주세요. 네.
향이 어때요? 벌써 이 바다의 향이 여기 신선하죠. 오키나와예요. 네. 바다 향이 확 올라오네요. 진짜. 신선하죠. 네. 자, 이렇게 그쵸. 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먼저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준비할 게 뭐냐면 제가 홍합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역을 볶는다 그러면 간장에 또는 뭐 고추장에 고춧가루에 이렇게 양념을 조금 진하게 해서 볶잖아요. 그렇게 저는 안 하고요. 네. 이게 지금 홍합이에요. 말린 홍합이에요. 말린 홍합 안에는 감칠맛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염분기가 있죠. 요걸 갖고 활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홍합을 쌀뜨물에다가 불려주세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미역은 무슨 물이요? 찬물에. 찬물. 그다음에 마른 홍합은 쌀뜨물. 그래야 비린 맛이 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아, 홍합을 또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다져요. 다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간을 안 하고 홍합으로 간 맞출 거거든요. 아, 염분기를 머금고 있어서 이걸로. 네. 그래서 홍합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다져주세요. 아, 제가 요게 생각했던 또- 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지금. 요게 또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요 홍합도 이렇게 다져놨으면 네. 우리는 뭘 하냐면 이제 볶을 거예요. 이제 미역을 맛있게 볶을 건데 우리 차 박사님, 네. 제가 두부하고 미역 준비했는데 궁합이 어때요? 아니 일단 뭐 미역과 두부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죠. 예, 두부의 원산지도 한국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미역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데 미역은 이 요오드라고 하는 무기질이 거의 풍부하게 들어있는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요오드 부족이 좀 없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또 이거에 대한 과잉증이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두부랑 같이 먹어주면 이 요오드에 대한 과잉 증상 같은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 면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식재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두부고 식이섬유와 요오드 공급 면에서 최고가 미역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먹어주면은 결과적으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역을 이렇게 놨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을 건데 우리가 들기름을 쓰게 되면 제가 늘 뭐 발연점 때문에 식용유를 섞어 쓰잖아요. 오늘은 들기름을 바로 미역에다가 바로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연점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볶습니다. 근데 여기 볶을 때 미역에는 파는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약간의 마늘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마늘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주 조금, 국간장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만약에 국간장을 예전 같으면 2큰술을 넣어서 볶았다 그러면 지금은 2분의 1큰술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야 아주 충분히 간이 맞거든요. 와, 자, 벌써 이렇게 향 진짜 좋다. 미역의 향이 막 올라오잖아요. 미역의 향이 막 올라오면 여기다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습니다. 홍합. 다진 홍합. 네, 다진 홍합. 그리고 막 볶으세요. 네. 많이. 그래야 이 홍합 씹히는 맛과 함께 미역이 씹히는 맛이 아주 좋거든요. 요거 네.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볶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간 맞춤은 제가 아까 국간장 아주 조금만 넣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지금 홍합으로 지금 간 맞춤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걸 더 부드럽게 먹으려면 뭘 넣냐면 바로 요거 넣어요. 들깨가루. 들깨가루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우, 향이. 향 진짜 좋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자, 이제 들깨가루가 넣었으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남겨놓은 들기름이 있었어요. 네. 들기름 한 큰술을 고소한 맛을 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습니다. 톡톡톡 튕겨지는 통들깨. 통들깨. 그러면 훨씬 더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아니, 홍합도 식감이 느껴진다 네. 하셨는데 이렇게 식감이 같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쉽게 미역볶음이 끝났어요. 아주 너무 쉽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는 네. 이렇게 한 켠으로 놓고요. 자, 그러면 찜기에 지금 제가 미리 두부하고 닭가슴살을 올려놨었거든요. 네. 이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와. 이렇게 쪄지잖아요. 네. 이렇게 쪄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불을 끄고 제가 지금 찜기채에 이렇게 해서 네. 큰 접시에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놔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저쪽에 쪽파를 조금 준비해 놨거든요. 쪽파 드릴게요. 네. 쪽파를 여기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아주 예쁘게. 자, 뚝딱 근데 요리네, 정말. 요거 뭐 찍어 먹을 것 같아요? 간장이요. 아유, 땡이에요. 여기 오키나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오키나와식의 소스가 있어야 되죠. 바로 검은콩 두부 아까 제가 요만큼 남겨놨거든요. 네. 요거 가지고 만듭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칼로 이렇게 으깨요. 왜냐하면 두부가 들어가 있는 요리를 할 때 네. 두부로 양념장을 만들면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저도 그냥 간장 찍어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역시 그냥 하지 않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볼에다가 담아요. 네. 소스인데 으깬 두부가 들어가요. 네. 특이하다. 요 정도. 네. 우리가 오늘 주제는 저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싱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된장. 발효식품이 또 된장이 일단 소금보다는 조금 덜 짜거든요. 네. 된장 넣고요. 그리고 그 일본 된장은 훨씬 더 단맛이 증가하고 짠맛이 조금 없더라고요. 요건 그냥 우리나라 된장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잘 풀어야 되니까 다시마 우린물 넣어주세요. 그냥 찬물 넣고 우리신 거죠? 네, 찬물에다가 30분 담가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딱 요거 들어갑니다. 레몬즙. 레몬즙. 향 한번 싹 그리고 레몬향 나게. 들기름 들어가요. 네. 오늘 완전 들기름의 향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깻가루 들어갑니다. 아유,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걸 잘 소스도 섞어요. 맛있겠다. 근데 지금 저게 찍어 먹을 소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기다 밥 비벼 먹어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끝나거든요. 네. 자, 와. 그러면 우리 예인 씨가 옆에 서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이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요? 네. 너무 잘 서 있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소스가 다 만들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걸 좀 담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아유, 근데 지금 또 시간이 없어. 빨리 먹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럼 지금 못 먹어보네요. 못 먹어볼 것 그래요. 같은데, 지금 그죠? 끝나고 우리 예인 씨가 끝나고 먹어보도록 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랑 네. 그다음에 요 볶음까지. 미역 볶음까지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때요, 삼수 우리 식당? 오키나와로 가봤는데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오키나와 바다가 입안 가득, 당뇨 예방에 좋은 오키나와식 장수 식단, 검은콩 두부 닭살찜과 홍합 미역볶음 만들어 볼까요? 검은콩 두부는 사방 5cm로 널쩍하게 썰어주고요. 닭가슴살은 피막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손질된 닭가슴살은 칼등으로 두드려 육질을 부드럽게 해준 다음 두부와 함께 펼쳐 국간장으로 밑간을 합니다. 나무찜기에 김이 오르면 두부와 닭가슴살을 켜켜이 쌓아 동그랗게 펼친 채 20분간 쪄주세요. 그 사이 찍어 먹을 소스도 준비해 볼까요? 으깬 두부, 된장, 레몬즙, 참기름, 깻가루를 넣고 섞다가 다시마 우린물로 농도를 조절해주면 끝! 여기에 홍합 미역볶음을 곁들여 먹으면 좋은데요. 말린 미역은 찬물에 30분간 담았다가 물기를 짜서 잘게 썰어주고요. 마른 홍합은 쌀뜨물에 담가 비린내를 제거한 뒤 다져주세요. 들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홍합, 미역을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볶다가 들깨가루와 통들깨를 버무려주면 완성! 세계 속으로 떠나본 장수밥상, 고단백질 오키나와식 장수밥상으로 당뇨도 예방하고 또 바다 내음 가득한 식사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키나와식 장수 밥상입니다. 아유, 맛있어 아까 우리 보인다. 지금 스튜디오에 향이 올라오니까요. 네. 너무너무 맛있겠네요. 저걸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먹었다. 아, 이거 저 생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차윤환 박사님 이번에 예, 오늘 이제 당뇨는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한폭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탄 제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이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으로 당뇨를 예방한 분의 사연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함께 소를 키우며 살아온 지도 벌써 30여 년이 됐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예전과는 달리 자식들은 출가시키고 부부가 오붓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80도 정도 돼요. 사료는 3kg에서 3kg 500 이렇게 먹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소는 무려 80여 마리. 아침 저녁으로 여물과 사료를 줘가며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서로 도와가며 하던 농장 일을 한동안 아내 없이 혼자 하느라 힘이 들었던 남편입니다. 혼자 했지만은 힘들지만은 집 식구가 아프니까 더 그게 걱정이 크지요. 네,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면 부정맥이라고 그러고 또 몸이 으실으실하고 힘이 없어서 가면은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질 못했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아내는 10년 동안 힘든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위해 가꾸게 됐다는 주인공의 텃밭입니다. 처음엔 건강식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텃밭을 가꾸며 즐거움을 더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채소들이 참말로 싱싱해 보이는구만요. 배추가 잘 됐네. 아이고. 당 진단 받았을 때는 힘이 없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약 안 먹을 정도로 좋아져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날아갈 것 같아요. 예쁘죠?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단도 직접 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다는 주인공.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일만 하던 생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녀의 운동법은 이렇습니다. 1일 3식이 아니라 1일 3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른 새벽 시간과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빠르게 매일 30분 걷기와 30분 줄넘기 그리고 훌라후프 돌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살쪘을 때는 64kg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해가지고 지금 56kg까지 뺐어요. 훌라후프는 한 1000번 이상 돌려요. 쉬지 않고요.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간 결과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그녀의 식단이 궁금한데요.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 준비. 텃밭에서 갔다 온 배추가 순식간에 겉절이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밥상에 꼭 올린다는 제철 생선과 직접 만든 도토리묵까지. 이건 주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평범한 미역국 아니요? 이게 홍합 미역국인데요. 홍합하고 표고버섯이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홍합하고 같이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혈당을 낮추는 이 잡곡밥은 당뇨인들의 필수라고 하죠. 식단 관리는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부는 정말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지. 입가심으로 이거 한잔 해요. 식사가 끝난 후 남편과 함께 챙겨 먹는 특별한 물이 있다는데 콸콸콸. 이 물은 뭔 물이요? 나도 한 잔 줘봐요. 여주가요 당뇨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이게 여주가루예요. 주부가 당뇨 관리를 위해 식사 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여주입니다. 당뇨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진 여주는 생김새가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해서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여주가 기력을 회복시켜주며 소갈병, 즉 당뇨에 좋은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부가 당뇨 관리를 위해 챙겨 먹었던 여주,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 아니었을까요? 당뇨가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서 약 안 먹는 당뇨를 극복하겠습니다. 당뇨병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리해보면 어떨까요? 잘 이겨내셨어요. 네. 당뇨를 이겨낸 비법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주. 여주. 그렇죠. 여주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울퉁불퉁하고 좀 못생긴 방망이같이 생긴.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게 부르죠. 경상도에서 있는 가시오이처럼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이 여주가 우리 담벼락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냥 자랐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생긴 게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인도나 열대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걸 이제 원산지인데, 이걸 이제 관상용으로도 많이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여주가 혈당 관련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로 이렇게 절차를 밟은 기능성 그 원료들은 15개인데요. 이 중에서 미숙 여주의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주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여주의 열매와 씨에는 인슐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성분인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피인슐린 성분이 포도당 연소를 도와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요.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여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이 사포닌의 일종인 카라틴 성분 또한 항당뇨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 췌장이잖아요. 이 췌장인데 카라틴 같은 것들은 췌장의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손상된 베타세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에 여러모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혈당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당뇨에 걸린 주에게 여주 추출물을 먹였더니 이 혈당 수치가 49%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게다가 고지방 시기에다 여주 추출물을 함께 먹인 주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25% 정도 감소됐고 인슐린의 기능도 54%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주는 굉장히 맛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씨를 다 긁어내고 소금물에 한참 우려냈다가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약용으로 사용되는 여주는요, 이게 다 자란 여주가 아니라 조금 미숙과 어린 여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개화 후 7일에서 14일 정도 된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좀 쓴맛이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열매는 다 익어요. 다 자라요.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주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여주는요, 열매가 익을수록요, 쓴맛이 축적되고 약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는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미숙과, 즉 어린 여주를 선택하는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은요, 개화한 지 7일에서 10일 차이 때 수확한 여주의 핵심 성분인 모모르데신하고요, 비타민 C가 최대치로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쓴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주에 쓴맛 나는 오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쓴맛이 있는데 이 쓴맛의 정체가 바로 뭐냐? 모모르데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합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피인슐린, 카라틴, 모모르데신 같은 것들 이 세 가지 성분은 혈당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주가 당뇨 합병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이 합병증 하면 사실 혈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끈적끈적해진 혈액과 각종 염증 성분들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혈당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다행히 여주 속에 들어있는 모모르데신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또 혈당을 낮춰주는 데에도 좋은 역할을 하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8% 정도 감소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유리지방산은 5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럼 한번 다 마셔볼까요?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주 쓰다고 해서 이거 걱정했는데 반전인데요? 구수하고 살짝 괜찮네. 찌네요. 쓰다고 해서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살짝 이렇게 먹어보니까 단맛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게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쓴맛을 나는 것이 이제 여주, 그리고 여주 먹으면 쓴맛 걱정하시는데 여주 분말에서 이 단맛이 나는 이유는요.
식이섬유의 일종인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하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요. 입에서 단맛만 주고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가 있는 단맛이 나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여주는 생여주보다도요, 이렇게 농축 분말로 드시는 게 이 영양 흡수적인 측면에서 더욱 좋다고 하니까요, 물이나 뭐 우유, 두유, 요거트 취향껏 맞춰서 이렇게 타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좋은 여주 고르는 방법은요, 일단 선명한 녹색을 띄어야 되고, 들었을 때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종이에 싸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네, 그러면 여주가 당뇨 외에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효능들이 있을까요? 요즘 뭐니 해도 면역력이죠.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비타민이 바로 또 비타민 C 아니겠습니까? 차 박사님 비타민 C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주 100g에는 151mg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오이에 비해서는 1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게다가 비타민 C는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로 도움이 되잖아요. 피부 보습이나 진정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주에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하면서 시력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 시력 저하나 노안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그 개화하고 7일 때 체크할 그때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랬는데 이게 외국산이면 이런 것들을 좀 일정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국내산 여주인지 요걸 좀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분들에서는요. 그다음에 임산부와 수유부에 있는 경우에서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무서운 당뇨. 오늘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꾸물꾸물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 소식 있죠?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더 서늘해진 것 같더라고요. 외출하실 때는 가볍게 걸쳤다 벗을 수 있는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휴네. 그러네요. 주말 연휴 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